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숙 TV의 이숙 PD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은 계속해서 뉴스를 스타터치로 해서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리고, 또 어떤 날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좀 내용을 보내드리고, 또는 기획 기사로 해서 해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은 기획 기사로 유튜브들, 특히 그 시니어 유튜브들이 어떻게 하면은 시작을 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시사 터치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또 안 좋습니다. 상태가. 4일에 그 신규 확진자가 205명에 이르고, 특히 수도권에 밀집된 곳에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여차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뭐 과태료를 물리고 뭐 10만 원을 물리고 이런 걸로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타의에 의해서 지키고 말고 이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그냥 방임적인 그런 그 방역이, 바이든이 어찌됐든 확정이 돼가는 중이긴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급진전하고 있어요. 그 국가 정책이 1순위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잡아야지, 코로나 컨데믹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경제도 생각하고 일도 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병원에 누워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스스로 자제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지킬 건 지켜. 제가 어제 인간개발연구원에 오찬 모임에 있어서 갔는데 100%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식사할 때만 조금 벗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도 막 마스크 쓰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그리고 또 밖에 나가 보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실내로 들어갔을 때, 남들이 안 보니까, 우리는 뭐 예외니까, 이런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세균이 무슨 예외를 쳐서 누구한테는 옮기고 안 옮기겠습니까? 면역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차에서 이렇게 밀착이 되면은 뭐 악수를 하거나 또는 가까운 데서 1m 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럼 판에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전부 명심들 하셔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K방역이 진정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백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인들, 또 특히 직업이 없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술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난 분도 강의할 곳이 없대요. 또는 무슨 뭐 퍼포먼스 할 데가 없대요. 왜? 전부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고, 풀렸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전체가 지금 막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도입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많고, 뭐 시니어들도 요새 다 한다 그럽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이 뭐 가수 하시는 분들도 하시겠다, 아티스트들도 하겠다, 막 이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과연 그거를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시작을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웹캠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휴대폰에 달려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소도구, 뭐 하다못해 뭐 짐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뭐 너무 거창한 기자재를 준비하지 마시고, 카메라 무슨 뭐 팍 돼 있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늘어가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런 중인데, 하나씩 들어가고 이제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그 기자재는 그런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이것도 솔직히 지금 오늘자로 구독수가 627명입니다. 한때 630명 가까이 됐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던 600명으로 빠져서 30명 마이너스 되고 다시 또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거 뭐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어떤 분은 뭐 열정적인 분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명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 모인 데서 그런 얘기 드리려면은 그게 무슨 무슨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네 콘텐츠가 기가 막히게 재미있고 무슨 지식을 주고 있거나 그랬으면은 몇십만 또 터지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뭡니까 이게 오늘 방송분 이제 이게 콘티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할 때마다 한 장을 바로 저는 이제 즉석에서 그려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원고까지 써서 그 읽기도 하고 뭐 외워서 하고 그럽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바쁜 생활에. 대개 이걸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 하다가 어느 날 뻥 터질 수도 있겠죠.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1세대, 2세대에 나왔던 일이고 지금 2.5세대의 이거 유튜버라든가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원한 문제예요. 특히나 이 저 시니어들은 막말리 할머니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그 손녀가 그냥 밀착해서 항상 그거 짜주고 기획해주고 뭐 이동하고 촬영하고 편집하죠. 이 편집이라는 문제도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편집 지금도 못해요. 그래서 엑스스플릿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서 또 뭐 브루라는 이제 그 자막 넣기 활용해서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시간이 무척 걸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버가 되기 위한 어떤 소질이나 뭐 교양이라든가 기본 상식을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 끼가 있어야 되고 또 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깡이 있어야 된답니다. 끼, 끈, 깡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동안 많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강연 같은 데 가면 강사님들이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끼에 대해서는 끈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끼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 내성적인 그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상당히 조금 조숙을 해서 책을 좀 이렇게 예전 집에 책이 많아서 작가 형이 계시기 때문에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체가 조숙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그 책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인문학이 이렇게 저절로 깔렸던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고1 때인가 이제 이렇게 그 독서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독서 클럽이 서울 시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그거를 누구 하나는 전체 발표를 하고 좌장이 되고 나머지들은 독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 한 권씩을 꼭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때 다른 학생들은 책을 열심히 갈매기게끔 뭐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리 어쩌고 그러고 뭐 리처드 바크가 지은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별로 또 와닿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문학집이라든가 현대문학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많이 읽었고 세계문학 전집이라든가 또 한국문학 이런 거 다 읽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걔네들은 그런 거는 안 읽고 뭐 아주 그때만 해도 요즘 같은 그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읽고 와서 막 폼을 재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하는데 그 책 살 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 그걸 내가 어떻게 샀었다 합니까? 근데 마침 그걸 제가 좌장이 돼서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한번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선배들도 막 이거 공부 잘하는 선배도 있고 뭐 물론 잘 노는 선배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선배들도 무슨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전체 석차가 어쩌느니 그럼 약간 주눅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은 기타를 마침 쳤었기 때문에 열심히 고래사냥을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고 졸업반 한번 불러주면 여학생들이 와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약간 끼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기타 코드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싱어로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끼가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론이라는 가드너가 얘기했던 다중이론이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게 발견이 되면서 나도 이런 게 되는구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떨리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재밌게 진행도 하고 뭐 그다음에 진행 절차를 머릿속에 이렇게 메모리가 잘 되고 그런 과정을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저랑 친한 친구들과 이제 팝송도 불러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4월과 5월이라든가 이수만 회장 지금 그분 있을 때는 모든 것 끝난 뒤 뭐 바다의 여인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노래 등을 라디오에서 듣고 바로 코드로 그려서 그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라 그럴까 큰 무대로 나가는데 전혀 그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도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낮에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뭐 축제를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서 해야 되고 또 그 후에는 돈을 주고서 저에게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축제에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단위가 커졌어요. 성인이 되면서. 그러던 차에 최근에는 이제 그 부활 있지 않습니까? 부활 일대 매니저가 계세요. 백강기 매니저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골프에 미쳐서 요새 골프 또 매니저가 되려고 애를 쓰시고 나는 매니저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저랑 이제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배 되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저도 이제 도움을 받는데 사랑과 평화의 이철호 형님이 또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콘서트에 쫓아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려고 자주는 못 뵀는데 그분 콘서트 하면 꼭 찾아다니기도 하고 2, 3년 전에 막 꼭 앞에 가서 듣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북콘서트 하는데 오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끼가 어떤 끼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하는 방법은 스스로 해야 돼요. 부모들은 무조건 유명 대학 가고 해외 유학 가서 이 사람이 좋은 회사에 가서 또는 변호사나 사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아주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회는 그렇게 잘 사는 코스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권 사회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라는 시스템이 제도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도권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끼가 그게 반드시 이런 그런 예능 분야가 아니더라도 독서클럽을 운영해요. 엊그제도 인간개발연구원 갔더니 독서 클럽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옥션 하셨던 이금용 그 회장님께서 우리도 좀 이런 독서 클럽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생기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성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시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끼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예능이 아니더라도 좋다. 공부면 공부,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고. 그런데 너무 또 공부만 하던 분들은 이런 분야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잡기에 또 약한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접근.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끈 얘기를 하겠습니다. 끼하고 끈하고 깡이니까 끈인데. 자, 이 사회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제도권 사회를 말씀드렸듯이 이 진입장벽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적정한 직장을 다녔거나 무슨 뭐 받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 자제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언더 쪽으로 떨어지는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전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힙합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게 다 개천에서 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 뭐라 그럴까 헝그리 정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욕망과 그런 것들이 점철이 돼서 바로 BTS도 나오고 우리 B라는 친구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끈을 만드는데 뭐 끈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직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사가 끈이에요. 밖에서 끈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는 자기의 범위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이해관계 집단으로 모였긴 하지만 뭡니까? 자기의 개발하는 능력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동력을 끝내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1인 미디어 방송을 한다고 하자고요. 스텝 바이 스텝. 이거 인내력이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다 스타가 된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스포츠 스타라든가 바이올리니스트, 뭐 피아니스트 이거는 글로벌에서 그 정도 되려면은 눈 감았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즐기면서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끼와 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깡이라는 게 또 뭐겠습니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계단에서 이렇게 복도 계단에서 따기를 한테 딱 때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선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그 친구가 자기 형들한테 배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애들이 싸울 때 먼저 때려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딱 맞으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게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힘도 별로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차츰 이제 그 인지가 발전되면서 저렇게 주먹을 쓴 아이보다는 주먹을 쓰고 뭐 이렇게 막 왁스러워서의 깡보다는 또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같이 끌어가는 깡도 있겠다. 그게 이제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작고 그냥 옹골찬 사람이 쫙 수천 명, 수만 명을 끌어다니는 거 보면 그거는 깡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인 리더가 갖춰야 될 끼와 끈과 깡을 말씀드렸는데, 끼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발견해서 끌어내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 자기가 무슨 독서를 잘하는지, 신문을 한번 여기 딱 봤다면 눈에 한눈에 확 큐레이션 되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션 쫙 되거든요. 그런 걸 또 개발한다든지. 또 끈의 경우에는 뭐 직장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자기 상사를 바로 자기 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만들고, 직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연 만들고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인연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컨택 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고, 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깡을 기르기 위해서 숲에 많이 가고 산행을 많이 하고 걷기 클럽을 해서 막 8시간을 그 송파에서 시작해서 목동까지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누구랑 같이 못 합니다. 딴 사람들 다 흩어지니까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찍어가지고 뭐 저쪽에 동대문에서 걸어보고, 서촌에서 걸어보고, 그 다음에 저쪽 김포에서 성남에서 걸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공간 능력이, 공간 감각이 확 생기더라고요. 이 공간 감각이 왜 필요하냐면, 공간 감각이 결국에는 이런 1인 미디어 할 때 활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게 탁탁탁 그 시간과 이 공간이 잘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뭐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나온 책인데, 재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기계치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만지면 항상 고장이 나고 이럽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항상 오래 못 써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쓰는 방법을 사진 강사 최범희 강사라고 있어요. 제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을 이렇게 그때 강의를 하고, 잡는 것도 이렇게 잡으래요. 네?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으래.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물체가 있다면 냉면을 찍는데 바싹 다가가서 반짝반짝하는 그 식감 있는 거 찍어라. 또 고기도 이렇게 보면 자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들이대고, 그 참치회도 이제 딱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테크닉이라 그러죠. 조그만 휴대폰을 다루는 테크닉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를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글씨를 써도 저 같은 경우 두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늘 뭐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저기서 쓰고, 뭐 버스에서도 쓰고, 전철에서도 쓰고, 뭐 찍고, 그리고 바로 올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원활하게 되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많이 갈고 닦던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 나오는 거를 많이 한다. 이거는 좀 너무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보면은 검색 엔진을 돌리면은 너무 많은 지식이 차고 넘쳐서 도대체 이 어떤 것을 내가 메모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엘빈 토플러 시절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부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 미래 쇼크, 그 사람이 쓴 걸 통틀어서 보는 거예요. 한 번쯤. 그분이 처음에 쓴 게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그 다음에 부의 미래, 그 다음에 파워 시프트,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통틀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이 있으면 비트겐슈타인의 일대기 자서전 한번 쫙 보고, 김은 작가의 뭐 카레 노래, 현의 노래, 뭐 그 다음에 자전거 여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를 완전히 통틀어 보는 거예요. 책을 살 돈이 없으면 한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서 한쪽에서 보세요. 요새는 다 그냥 편하게 해놓고
안락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지식을, 내부 지식을, 이렇게 지식이 오늘 내가 몇 개를 넣어서 난 이제 요 정도까지 컸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막 5년, 10년 숙성이 될 때 드디어 이게 융합이 돼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독서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몇 년 동안 뭐를 봤으니까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읽기 천권도전 이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계통 이쪽 부문이 지금 뭐 100권이 들어왔다. 이쪽 부문이 또 100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야 나오는 것이지 이거 하나 했다고 내가 전문가가 된다? 오늘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양과 상식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법조기라든가 이런 분들을 요새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것만 알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고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조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아우르는 수장이 자기 생각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등 요인이 막 돼가지고 치유도 안 해줘. 왜? 자기는 이 아집이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라든가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그냥 자기는 상사일 뿐이야. 어? 상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새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밑으로 향해서 그들과 이야기해야 되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니까 부처님이나 유아독존이지 그냥 일반인이 사람이 무슨 유아독존 그것도 오늘날 사람이 부처님의 예전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을 그렇게 적당히 안고 적당히 키우고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스마트폰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요새 전자기기가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저도 그냥 얼떨떨하고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맥집에 가서 누르는데 저는 말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뭐 요거 누르면 얼마, 요거 뭐 콤보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거를 서로 그런 거를 깨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탤런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개 중에는 다중지능 이론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각광받는 이론은 뭡니까? 지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성도 있다 그러죠. 또 그것만입니다. 사람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 다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르고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8가지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8차선 고속도로 갤럽에서 얘기했던 한 10,000명의 팀장급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8차선 고속도로의 두뇌의 역량이라든가 가슴 역량이라든가 마음 역량이나 영혼 이런 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8차선 도로를 막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길을 달리는 거예요. 시골 탈 또 국도 하나 그냥 찾아가지고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이 탤런트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거의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친절이 좀 몸에 배었어요.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면 친절봉사 이것이 어떤 기업 뭐라 그럽니까? 생활 방식이었어요. 친절봉사예요. 고객한테. 요새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해가지고 CSR이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CS가.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게 그냥 최선이었거든요. 인사 잘하기. 자, 그런데 이 배직이 약한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소통을 못합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이럽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자기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자기 스타일. 그 다음에 거기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인식을 해요. 나를 인식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 그러놓고 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니까 다 이제 조직도 안 되고 개인 간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1인 미디어로서 초점은 이겁니다. 결국 1인 미디어로서 계속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끼와 끈과 깡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재능, 탤런트가 중요한데 그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친절한 사람, 또 회계사처럼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 입장을 바꿔 보세요.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 좀 뭔가 이렇게 요새는 그 조작하는 방법을 좀 익혀놔야 되겠다. 지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서 누구 거를 들고 파서 그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물망에
이렇게 채치듯이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조금은 드라이한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 좋은 거는 채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수욱 TV의 이수욱 PD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위해서 집안에서 넥타이도 메고 셔츠도 한번 입어보고 샤워도 한 상태입니다. 수영도 좀 했죠. 여러분 이런 정성을 생각해서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이런 건강하고 좋은 방송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조회도 해 주시고 또 공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